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작도 위에 오른 미령 씨. 무사히 작도대를 내려오고 붓은 끝이 난다. 과거 사진을 보다 딸과 헤어져 살았던 옛 기억이 떠오른 어머니는 안타까움에 눈물 짓는다. 신사맞이 90년 미령 씨의 아버지가 딸의 모습을 보기 위해 찾아온다. 구눈거리를 앞두고 주변은 눈물바다로 변하고 미령 씨도 통곡한다. 진짜 무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이 과정. 미령 씨의 울부짖음이 더욱 거세져 나간다. 한을 토해내듯 굿에 몰입하는 미령 씨. 같은 무당들조차 차마 미령 씨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다. 마치 혼이라도 빠져나간 듯한 미령 씨를 친엄마가 꼭 붙들어 안아준다. 상처가 깊어 눈물이 된다. 모진 삶이 쌓여 흘러내린다. 딸의 가혹한 운명 앞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자신을 탓하는 일뿐. 아유 잘못했어요. 아유 어떡해요. 교수님, 아유 잘못했어요. 우리 형님 어디 갔어요? 아유 잘못했어요. 안아주지 안아줘요. 오랜 세월 함께하지 못한 부모와 딸이 왜 하필 이 순간이 되어서야 서로를 안을 수 있게 된 것일까? 나한테 잘해준 거 없어. 내 형수님한테도 미안하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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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종일 계속된 굿에 가진 힘을 모두 쏟아부은 미령 씨가 그만 넋을 잃고 주저앉았다. 남들은 무당이 쉽게 하는 줄 알지. 그치? 우리 손님이 누가 그러대. 보살님은 넓은 집에서 깨끗이 청소해놓고 일 안 나가고 손님들이 쌀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참 좋겠습니다. 너 3일만 부당해봐라. 눈물로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지난 삶이었다. 힘든 일을 끝낸 미령 씨를 주변 사람들이 따뜻이 맞아준다. 긴장이 풀려서인지 미령 씨도 그제야 표정이 밝아진다. 아빠 많이 먹어. 많이 먹어.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온 미령 씨. 애썼어. 자, 우리 건배하자. 나는 쏘이. 엄마 그거 먹어야지. 그 어저께 말한 거. 모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그녀들은 서로를 축복해준다. 그건 아빠랑 둘이 먹을 거야. 모두에게 길기만 했던 하루가 저물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이거 살래 안 살래? 사요. 그래 우리 사촌 애기 좀 찾아볼까? 네.
사촌 놈아. 잘안 되는 거야 지금. 여보세요. 만신 할머니의 구성진 가락에 미령 씨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사촌 시래기야. 지고 가라 불문도도 백일문도도 일문도. 여보세요. 대감거리라 불리는 이 굿은 재물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안경이라도 우리 잘 불리겠다. 잘 불리겠다. 오늘은 나 잘 불리고. 못 살아. 신정승으로 잘 불리. 큰 무당을 의미하는 만신. 이미 40여 년의 세월을 지고 왔고 아직 어린 무당인 미령 씨의 세월음과 눈물도 모두 꿰뚫어보고 있는 것이리라. 노무당의 익살에 어제의 눈물이 잊혀져 간다. 굿이 끝난 다음 날 어쩐 일인지 미령 씨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못 일어나겠어? 큰일 났고. 어제 굿이 아무래도 무리가 됐던지 밤부터 알아 누웠다. 겉으로는 약해 보여도 웬만해서는 아프다는 내색을 하지 않던 미령 씨다. 땀을 이렇게 줄줄 흘리면서 자요. 너무 강행군을 해서 피곤한가 봐요. 밥도 안 먹고 체력이 딸려서 좀 안쓰러워요. 많이 안쓰러워요. 자, 커피 마시고 정신 차려. 자. 아이고. 오후가 돼서야 조금 정신이 돌아온 미령 씨. 일어나자마자 꿈에 본 내용들부터 적어둔다. 뭐 좋아. 커피 더 진하게 타다 줘? 어? 삐니 어딨니? 아이고 삐는 갖다 쳤구나. 거기는 완전 빅사이즈야. 엄마 두 개. 그날 오후 미령 씨는 어머니 그리고 친구 선희 씨와 함께 외출을 나왔다. 어버이날 결국 해드리지 못한 선물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차 대고 봤으니까. 비싼 선물은 받지 않으려는 어머니이니 집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운동복을 골라드리기로 했다. 이거 100 사이즈면 되겠다. 근데 이거 안 더워? 안 덥겠다. 수량은 얇아서 괜찮아. 네, 이거 한번 입어. 근데 마음에 입어도 들어, 돼. 진짜? 이거 괜찮아. 이런. 그럼 한번 입어. 짠데 올 건데. 뒤돌아봐.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입어. 아유, 나 골반 바지 못 입어. 근데 엄마 요새 다 그렇게 나와. 야, 그럼 알아서 못 닫아. 어머니는 이번에도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단다. 어머님이 몸이 높으신가? 아니 모르겠어. 꼭 하나 사드리고 싶으신가? 예. 근데 알아요 왜 안 살려 그러는지. 제가 이렇게 힘들어서 번 돈을 엄마가 못 써요. 일단 여기가 짧게 나오지. 그러면은 결국 할머니들은 고집을 어디서 꺾지 살고? 않는 어머니. 할머니들 미령 씨는 빅사이즈니까. 그런 어머니가 조금 야속하기도 하다. 옷만 몇 번 입어봤더니 아니 불빛이 안 난다. 어머니와 오랜만에 외식. 그런데 미령 씨가 실수를 하고 말았다. 순대도 시켰어? 엄마 어떡해.
어머니의 눈엔 아직도 어린아이 같기만 한 미령 씨. 그때 사고를 그런 사고 치면 어떡하니? 나 아까 5단 사서 그래. 어렸을 저러지 않았거든요. 가끔씩 침대에 벅 떨어져요. 그러면 다시 벌떡 일어나서 올라가 또 자거든요. 그런 거. 성격은 엄마 많이 먹어. 아유, 갑자기 체할 것 같아. 좀 온순하고 그랬는데 요즘 좀 독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 온순했는데 아주 착하고 온순했는데 이제 약간 독해졌어. 솔직히 말하면. 좀 근데 보면 그런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일하는 아니, 그런 강해진 면에, 것 같아요. 일하는 그런 면에 아주 또 독하게 해요. 차라리 기도 가서도 하는 거 보면 독해요. 나 같으면 졸리고 피곤하고 뭐 먹고 싶고 집에 빨리 오고 싶은데 얘는 거기서 끝까지 반 사람 중에서 제일 끝까지 남아 있어서 하니까 독하죠. 그런 면이 많이 독해졌다. 나도 실수한다. 서로 얼굴만 봐도 눈물바람이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조금 여유를 찾은 듯한 딸의 모습에 어머니도 조금 마음이 놓인다. 그날 밤 아유 어떻게 하는지 모르네. 빨리 와봐. 와인 좋아하세요? 예, 달콤하니까 이게 달콤하다고. 딸과 와인 한 잔을 왜안 하려는데 들리는지. 마음처럼 쉽지가 않다. 아, 엄마 부러진다. 엄마 그냥 부러졌다. 좋긴 좋다. 아 정말. 이거 못 먹어 이제. 이거 어떻게 빼? 이걸로 콜콜을 빼 다시. 아 난 못해. 아 이거 못 먹어야 되겠다 아무래도. 이거 확 집어넣을까 그냥? 아니야, 뺄 수 있어. 그동안 색깔은 예쁘다. 두 사람은 한 집에 지내면서도 마주 앉아 긴 얘기를 집에 나누지 저기 못했다. 그 무슨 잔 그거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예쁜 소리가 나. 이건 좀 안 나는 것 같아. 지난 1년은 그릇 서로의 마음을 추스르기만 해도 힘든 시절이었다. 여자끼리 부딪혀. 미령 씨가 조심스럽게 아버지 얘기를 남자 어디 꺼내는다. 있어야지. 근데 아빠가 계속 오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쌀쌀맞게 야 구우니까 손님 어서 예약된 손님 많은데 어떡할래? 그래도 아침에 일찍 너네 아빠도 난 오셨다고 밥 하신 것 같아. 안 해줄 거야. 왜 그래 근데? 왜 밥을 안 해줘? 이웃집 사람이 놀러 와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 생각해보고. 맨날 생각해본다 그러고 내가 아빠 오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근데 엄마가 입이 이렇게 나가고 그냥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컴퓨터 좋아하니까 컴퓨터 하러 들어가지 뭐 그렇다고 할 말도 없고 뭐라고 말하냐 내가. 아재.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도무지 미령 씨의 말을 뭐라고 할 들으려고 말도 하지 없잖아. 않는다. 그래서 뭐 얘기거리도 이제 없고. 구능 풀 때 얘기 그런 얘기는 안 돼. 아빠 얘기하면 엄마랑 내가 대화가 나하고 안 진짜 된다. 싸워. 대화가 안 된다. 나도 그래. 나도 속이 탁 막히는 것 같아. 그 얘기 하지 마. 다른 얘기. 아 내일 온다니까 내일 또 내가 또 신경 쓸 일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딸이 중간에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엄마. 그치? 니나 잘해. 네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네 부모 걱정하지 말고 네 잘해. 너무 저 부모한테 자꾸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왜냐면 아빠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 이게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네. 와인 먹어. 와인 맛 떨어져. 난 술 취하려고 그랬어. 어머니와 괜한 많이 감정만 먹어, 상하고 취한다, 좀. 말았다. 결국 도수가 있니? 대화를 포기한 미령 씨가 자리를 피해버린다.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래. 바람 시간 쐬고 와. 한창 사춘기에 들었을 때 이제 아이를 떼어놓고 나왔기 때문에 그게 미안해서 지금 열심히 정말 지금 거의 미령이의 어떤 것만 하고 살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령이는 늘 자기 아빠를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 아빠만 불쌍하고 자기 아빠는 어쩌고 그 역성 많이 들어요. 그럴 때는 좀 나도 불쌍한데 사람 다 불쌍하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때는 좀 서운한 생각 들어요. 방송국에 갈 때마다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마음 아팠다는 미령 씨.
어려운 일인 줄은 알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다. 아빠랑 엄마랑 나이 차이가 이제 많이 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보다는 아빠가 이제 먼저 가실 거고, 그러니까 제가 더 마음이 조급해지고 더 늦게라도 좀 마음 편안하게 하루하루 사시게 해드리고 싶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 욕심인가 봐요. 잘 안 되네요. 미령 씨는 오늘 밤도 긴 기도를 시작한다. 자신의 일로 딸의 마음에 괜한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 어머니. 말은 꺼내지 못하고 딸의 뒷모습만 바라본다.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고서야 미령 씨는 참았던 눈물을 흘린다. 젊은 시절 많은 상처를 겪어야 했던 어머니에게 미령 씨는 행복한 딸의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인생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주지 않았다. 다음 날 미령 씨가 신엄마의 집을 찾았다. 오늘은 신엄마와 함께 구슬하는 데 필요한 소리를 배우기로 한 날이다.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시작.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운명적인 운명이라. 무당들 사이에는 영험은 신명이 주지만 재주는 배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큰 무당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래도 굿당 가면 다 안 내질러져. 엄마 이렇게 소리 질러도 굿당 가면 절대로 안 질러지잖아. 이게 발성 연습을 조금 하면 도움이 돼요? 그럼. 하기 전에. 이거를 이 리듬을 타야 대감 타령도 되고 그러지. 이거 리듬을 타야 항상 목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튀고 또 굿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래 타령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건 알고 있고 어떤 느낌에 뭐를 좀 질러줘야 되는 게 있는데 재주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아직 이제 접하지 않고 살았던 부분이니까 가요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뭐 숨 쉬는 것도 그렇고 단어들도 다른 데로 넘어가면은 말도 가사들도 좀 생소하고 우선 낯설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긴들 아니 슬플 소냐 숙명적인 운명이라면 너무도 아파서 못 살겠네.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배우는 거야. 처음 하는 소리치고는 나쁘지 않다. 그게 탤런트라도 해야지. 하지. 아니야 지금도 있잖아요. 누가 얘 탤런트에서 데리고 간다 그러면 과감하게 전 보내고 싶어요. 이 길보다는. 이 길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길이 너무 힘드니까 정말 그러고 제 마음은 그래요. 신명이 날 때릴지 모르지만 숙명
이제 미령 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의 길을 가려고 한다. 며칠 후 기도를 위해 다시 산에 오른 미령 씨. 험준한 바위 산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는다. 길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열심히 신엄마를 따라가 보지만 두 사람의 거리는 자꾸만 벌어진다. 저 위에 가봐요. 바짝 올라가서 네가 메고 이리 줘. 저는 그냥 올라가. 아 조이래. 결국 미령 씨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신엄마. 아무래도 묘본 놈이 낫겠지. 그 할머니가 울며 그녀는 불며 진짜. 이미 수없이 오르내린 산이다. 아직 절반도 오르지 않았는데 미령 씨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쳤다. 그 땅에서 이쁘게 옷 입고 군만 하라면 살 것 같으지. 이게 깔리지 않는 한 점만 볼 수 없고 군만 할 수 없어. 바탕에 이게 깔려야만이 구슬해도 점을 봐도. 다시 힘을 내보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다. 나 여기 딱 누워서 잤으면 좋겠어. 얼마나 더 가야 정상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일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생각할 때쯤 눈앞에 나타난 반가운 약수터. 야, 물 먹어. 빨리. 올라. 너 여기 산에 와서 물 그런데 다 미령 흘리고 씨가 너 아예 뻗는 거 자리를 좋아해, 잡고 빨리 누워버렸다. 야, 물 먹어. 빨리. 올라. 너 여기 산에 와서 물도 안 올리고 너 뻗는 거 누가 하래? 빨리 일어나. 갔다 올려야지. 신엄마의 야, 여기 호통에 겨우 몸을 일으키는 미령 씨. 20년 쌓인 내공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이건 힘든 것도 아니고 여기는. 그리고 또 편히 갈 수도 있어요. 신면에서 산 안 보내는 제자는 편히 가요. 근데 이제 쟤는 잘못 잡은 거지, 신엄마를. 애시당초 신엄마를 잘못 잡아서 산 타는 걸 먼저 배워버려서 안 가면 못 견디는 아이가 된 거고, 안 가는 사람은 또 안 가도 잘 살아요. 애써 기운을 내 다시 산에 오르기 시작하는데 얼마 올라가지 못해 난관에 부딪혔다. 나 무서워. 어떡해. 힘들게 올라서고 보니 다른 걱정이 앞선다.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 다 내려가. 시작은 늘 두려움이지만 도착하고 보면 그 길은 멀지 않다. 산은 올라오기 힘들어도 올라온 후에 정상에 산은 다 내 품 안에 있다, 그지? 산이 내 품에 있잖아, 이거 봐. 내가 산을 내려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산신의 자식이니까 산을 내가 품고 있는 거야. 그 신해기 시절의 과정, 그 울구 산천 탈 때는 내가 너무 불쌍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면은 어차피 이렇게 해서 살거나 저렇게 해서 살거나 사는 인생은 다 똑같다고. 초심, 그거 잃지 않고 간다면 이 길이 결코 나쁜 길은 아니라고 생각. 그렇게 불쌍한 삶은 아니라고 생각해. 지금 생각해 보면
주지 말고 한 많은 세월이었다. 셀 수 없이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지만 이젠 운명이 정해준 그 길을 가려고 한다. 좀 다람쥐 여기 있으면 지금 이 그냥 느낌 이대로 안 변하고 그냥 마음은 어른이 되고 몸은 어른이 돼도 지금 처음에 생각했던 거 뭐 지금 마음속으로 먹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 변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가겠다고 이제 계속 다짐하고 있어요. 산중에 어둠이 내리고 미령 씨는 다시 기나긴 기도를 시작한다. 신명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를. 나로 인해 힘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그래서 더 이상 누구도 울지 않기를. 다음 날 미령 씨가 오늘따라 아침부터 분주하다. 신당에 오른 기물들을 차례로 꺼내 내려놓는다. 그릇에 담긴 쌀들을 모두 쏟아내는 미령 씨. 오늘을 위해 미리 4포대 분량의 쌀을 준비했다. 일반 가정에서는 2달가량 먹을 수 있는 이 많은 양의 쌀을 대체 어디에 쓰려는 것일까? 내일이 초하루거든요. 일일이 음력으로 일일이 시작되는 날을 초하루라 그러잖아요. 그 초하루 날마다 이제 제갓집들 쌀 새로 갈아서 올리고 이제 그리고 또 한 달 정성 이제 드리는 거예요. 쌀을 모두 갈아 붓자 이번에는 신었던 양말을 벗고 새 것으로 갈아 신는다. 갑자기 신당 위로 올라서는 미령 씨. 왜 이렇게 누가 먼저 이렇게 세상에 누가 이렇게 먼저 들고 있으래. 버릇이라고 하나 둘 넷 여섯 일곱. 신당을 정리하는 그녀의 손끝에서 정성이 느껴진다. 신던 양말이나 맨발로는 안 올라가시나 봐요. 예.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 그러니까 밥상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밥상에 저희 더러운 양발 신고 막 이렇게 맨발로 막 이렇게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무당이 된 후 미령 씨에게 신당은 가장 소중하고도 마음 편안한 장소가 됐다. 잠깐의 여유 시간. 어떻게 스톱해야지. 무당과 화투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다. 제가 나겠다 어떡해. 신 내린 사람이 이렇게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이런 오락해도 괜찮은 거예요? 예. 괜찮아요. 막 부정 타거나 이러지 않을까요? 그거랑은 누구를 해롭게 하거나 나쁜 짓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나? 근데 저는 엄마 칠 때 같이 쳤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아, 다 해요 이런 거는. 그날 오후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미령 씨가 어머니와 무언가를 놓고 씨름 중이다. 어머님이 꽃걸음 내주시나 봐요? 제가 멜 줄 몰라요.
저도 잘 못하거든요. 됐다. 결국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서야 외출 준비가 끝났다. 오늘도 땀 좀 많이 흘리세요. 네. 나 한복 입고 가는 거 제일 싫은데. 아직은 사람들의 시선이 어색한 미령 씨다. 아침에 굿당 갈 때 굿당 가면은 막 옷 갈아입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한복을 입고 가. 그럼 밖에 나가면 사람 다 쳐다봐. 그러니까 아저씨가 결혼식장 가세요? 그래서 아니요. 그러면은 이제 굿당에 들어가잖아.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 멀쩡한 남자가 직장을 안 다닐 때 여자가 건강 관리 샤워를 미령 씨는 오늘 중요 무형문화재 90호로 지정된 황해도 평산 소노름굿을 구경하러 왔다. 이 굿은 전통문화로서의 가치가 인정돼 매해 정기적인 공연이 열리고 있다. 미령 씨의 친엄마도 오늘 공연에 참가하게 된다. 우리 아빠 어디 갔어? 야, 너 여기 안이라도 앉아있어. 추워. 더워. 더워. 언제 왔어? 금방 가. 아빠가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 지금의 인식과 달리 과거의 굿은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는 신명나는 한판의 놀이마당이었다. 예, 요즘에 이제 그 집안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났을 때, 그냥 큰 벼슬을 했을 때 그런 경사스러운 일을 온 동네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또 함께하는 그런 굿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연륜을 가진 만신무당들이 황해도의 전통굿을 사람들 앞에서 재현한다. 너무나 천하고 모른 삼야 삼천 아직 어린 무당인 미령 씨에게는 그들의 몸짓 하나하나가 모두 배워야 할 것들이다. 유심히 보시는 춤사위도 보고 놀고 날 때 보잔다고 했더니 지금은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존경받는 큰 무당이 되는 것이 미령 씨의 바람이다. 만신무당이 작두로 만든 그네 위에 올랐다. 서 있는 것만도 위험한데 날카로운 작두를 타고 허공을 가른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집중됐다. 다음 날 미령 씨가 신엄마와 함께 어디론가 향한다. 동네 너무 특이하다. 인천은 다 이래 이런 동네야. 옛날에 피난 나와갖고 닥지닥지 붙어서 판따구리 여기 네 집 내 집 그어놓고 통일되면은 이북 가려고 살았던 동네. 한 오래된 무당집으로 발을 들여놓는 두 사람. 병 안 났어 할머니? 미령 씨의 신사맞이 굿을 함께 해준 만신 할머니를 찾아오는 길이다. 항정장 거야. 신당 안에 들어서자마자 두 사람은 할머니의 신당에 인사를 올린다. 만신이 모시는 신명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곳곳에 신당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물건들이 눈에 띈다. 할머니가 모시는 신명이 음악과 풍류를 좋아한다고 한다. 할머니 신당은 어떤가 근데 눈에 담아두고 가려고요. 그래갖고 신당에 저 등로. 그럼요 많이 틀리죠. 연륜이죠 할머니가.
오랜 세월 동안 하시면서 그래가지고 그것은 이제 할머니 신당에 이제 기가 들어가는 거고 이제 또 그런 기운들을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많이 힘들었지? 신사맞이 곧 얘기를 꺼내는 할머니. 엄살나지. 어떻게 갈비뼈는 요만한데 이게 땅펑지 이렇게 노냐. 아유. 하고 나면 미안하고 할 때는 저는 짧게 잠깐 놓은 것 같은데 이제 본인 아니야. 표정들은 완전 너무 있잖아. 힘들어하시고. 저기 이 할아버지가 실리니까 눈이 요거 있잖아. 콧눈이다 갖다 이렇게 홀라까 이렇게 까지더라고. 이렇게 똘똘 말리더라고 눈이. 신의 성사 신엄마를 반대쪽으로 하면은 40년을 무당으로 살아온 할머니이니 아직 어린 무당인 미령 씨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 해주나고 또 무척 해주고 어느 날 신엄마 치고서 산에 그렇게 올라간 난 죽어도 그렇게 못해. 난 진짜 못해 나. 난 진 애기 새끼가 이렇게 힘든 거야. 애기가. 그래 만신도 이틀 사흘을 그냥 듣고 봐.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하면은 빨리 커. 사람이 보는 눈이 있잖아. 이렇게 보는 눈이 있잖아. 아, 쟤는 저기 하다, 쟤는 저기 하다. 이게 거기서 판단을 짓는 애가 있잖아. 거기가. 그러니까는 아주 애가지고선 빨리 부지런히 배워가지고 아주 일거 하라고. 빨리빨리 좀 배워갖고 얼른 나가. 아유 아이고 빨리 맨날 빨리 나가래. 들어가더라고요. 나. 그날 밤 음식 솜씨 없기로 유명한 미령 씨가 혼자 힘으로 떡을 찔 준비를 한다. 어찌된 일인지 솜씨도 제법 그럴싸하다. 다른 거는 다 시키면서 저런 거는 자기가 한다고. 저 법당에 올라가는 일은 꼭 본인이 저렇게 잘 해요. 어머님한테 안 시키시고요? 예. 아주 잘해요. 언제 배웠는지 모를 만큼 잘해요. 산기도를 갈 때마다 찌는 시루떡이니 이 정도 솜씨면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산을 오르고 내렸는지 짐작할 수 있다. 오늘 미령 씨는 어머니와 함께 산에 올랐다. 새로운 신명을 받아들이는 굿은 끝이 났지만 그렇게 받아들인 신명을 어떻게 불려나가는가는 무당의 몫이라고 한다. 그래서 미령 씨는 한순간도 기도를 늦출 수가 없다. 먼 길을 따라왔지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딸의 뒤를 지키고 서 있는 일뿐. 딸이 가는 길을 함께 걸어주는 것뿐이다. 저 아이가 저렇게 내린 곳 받고 무당이 되는 것도 저 아이 그냥 인생이고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면서 순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리대로. 진짜 솔직히 너무 힘들고 그리고 너무 외롭고 그래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어쩔 때는 진짜 마음 아프거든요. 근데 또 제가 집들 일 하나씩 풀리는 거 보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되게 기뻐요. 기쁘고 좋고 그런 거 보면 무당이 맞긴 맞나 봐요. 그냥 제가 집들한테 좋은 소식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산에 와서 기도하고 고생하고 그런 거 싹 잊어버리거든요, 순간. 아휴. 돌이켜보면 무당으로서의 삶이 그저 서럽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며칠 후 굿이 시작되고 미령 씨가 다시 작두 위에 오를 준비를 한다.
점점 빨라지는 충사위가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린다. 구름을 타듯 가벼운 걸음으로 작두대로 뛰어오른 미령 씨. 잠시 숨을 고르는가 싶더니 작두 위에 발을 올려놓는다.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어 받아들인 운명. 이제 그녀는 그 날카로운 운명의 칼날 위에서 고운 춤을 춘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쳐야 했던 긴 세월이 흔적이 되어 사라져간다. 미령 씨는 이제 스스로를 가두었던 긴 시간을 끝내고 다시 세상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다. 여기도 자전거 타네. 언제나 걸어왔던 이 길이 새로운 의미가 되어 다가온다.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 바닥이 훤히 보이잖아. 돌이 몇 개인지도 휘어져. 저기 물고기 잉어도 있네. 지나가는. 어느 날 다가온 운명으로 인해 다시는 남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전에는 나만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프고 제일 비참하고 가장 운이 없는 그런 나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마음이 조금씩 많이 풀려가는 중인 것 같아. 모든 게 다 보이거든. 지금은 저 밑에 있는 자갈들도 이쁘고 산도 이쁘고 하늘도 이쁘고 달도 이쁘고 나무도 이쁘고 그 사이에 걸어가는 사람들도 이쁘고 한 여자의 모습이 보인다.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딸이기에 너무나 평범했던, 그러나 모두와 다른
다른 삶을 살아야 했기에 평범할 수 없었던, 눈물만이 위로가 됐던 한 여자의 삶이 보인다. 막아가지고 이렇게 비껴주고 힘내봐야지 이불을 알지. 매수가의 아내가 천성인 것 같아요.